자, 오늘은 이제 스카이 공학 계열에 합격한 학생들의 학생부는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의학 계열과 상경 계열을 했죠. 이번에 이제 공학 계열에 합격한 학생들의 학생부나 이런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방자사고에 3등급 대인 학생이 서울대 공대에 합격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전국단위 자사고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3등급 후반대인 학생들도 서울대 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일반고에서 저희가 거의 2등급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 전기전자공학이나 이렇게 합격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렇게 내신들이 조금 이렇게 부족으로 하더라도 합격한 학생들이 있었는데, 과연 이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비교과에 대한 우수성입니다. 요번에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수시모집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죠. 보도자료를 보면은 일반고하고 특목고 자사고 비율이 거의 50대 50 비슷했거든요. 49.5%가 일반고고 50.5%가 특목고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목고 자사고 학생이 거의 53% 육박했죠. 그 얘기는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 일반고 학생들이 한 47%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벌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언론들도 계속 얘기하고 있죠. 바로 뭐냐면 이 블라인드의 역설이다. 블라인드 평가를 한다니까 학교를 갖다 어딘지를 모르죠. 학교를 어딘지 모르다 보니까 대학들은 뭐를 갖다 의미 있게 보기 시작을 했냐면 바로 이제 비교과에 대한 평가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저희가 의예과에서도 1.58등급인 학생을 갖다 그래서 서울대 1차 의예과에 합격을 시켰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서울대 의예과도 그런데 어떨까요? 다른 이제 공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비교과가 되게 우수하다고 한다면 내신 등급이 낮아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스카이에 합격한 이번이나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이런 이제 비교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 공학 계열에 합격한 학생들의 심화이수 과목과 온라인 강의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연대하고 고대가 이 블라인드 평가에 따른 학생부 재구조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서도 이야기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과정 편성, 어떤 과목들을 공부했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건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학생부 재구조와 논문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공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겠죠? 고급 수학과 고급 물리겠죠. 그래서 이제 고급 수학, 고급 물리, 프로그래밍 시스템, 자료 구조, 알고리즘, 일반 물리학, 현대 물리학 이런 과목들을 갖다 이제 학생들이 이수를 했겠죠. 온라인 강의에서도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온라인 강의에서도 의미가 있죠.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스스로 학습한 온라인 강의나 이런 걸 자소서에 쓸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K무크나 코스웨어나 이런 부분에 표현을 못 쓴다 하더라도 이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학습한 과정이 학생부에 나타나 있는 경우가 이런 것들이었죠. 입실론 델타 리미트 디피니션, 영어 강의도 들었고요. 그다음 기계공학자가 바라보는 세포 이야기, 그리고 생각으로 움직이는 로봇을 가능하게 하는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공학이라 하더라도 융합적인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유튜브에서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전공체험에서 정석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고려대 전공체험에 대한 유튜브 기계공학과 관련 내용이 있어요. 그 기계공학과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80-90% 이야기가 기계에 대한 얘기보다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생명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과학에 대한 부분들을 혈관을 만들고 모사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렇게 공학종에서도 융합적인 이런 내용들을 갖다 학습하고 탐구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의 본성과 양육, 그 다음에 구부러지고 푹신푹신한 세라믹 재료, IoT와 스마트 자동차, 그 다음에 피직스 오브 에브리바디, 그 다음에 메커닉스, 알기 쉬운 블록체인, 나노공학 강의, 교양과 화학의 양면성, 화학의 자발성과 경우에서 자유에너지, 물리학과 물리학점, 물리학과 생명, 그 다음에 행복에 관한 최장 연구, 다변수 미적분학, 물리전자공학 기초, 그 다음에 반도체 몰라도 들을 수 있는 반도체 소재 이야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제 온라인 강의였고요. 이런 학생들이 읽었던 이제 논문하고 심화도서, 학생부에 어떤 것이 있었을까 한번 보면은, 논문을 보면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한 로봇의 제어 시스템 설계에 관한 연구, 그 다음에 이제 인간형 로봇선의 안정적 파지 제어에 관한 연구,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연구, 이런 부분들이 좀 이런 논문들이었고요. 도서를 보면 이제 알고리즘 산책, 수학에서 제네릭 프로그램까지, 그 다음에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머신러닝, 그 다음에 재미있는 이렇게 이야기 수학, 그 다음에 기초 전자기학, 그 다음에 질문이 이어지는 천문실험 활동, 물리의 정석, 맥스웰 방정식 완벽 회복,
그 다음에 이제 뉴턴의 프린키피아, 그 다음에 알고리즘, 그 다음에 원소로 알고리즘을 읽었죠. 그 다음에 파이썬으로 배우는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생각법, 로보스틱 인문, 아이로봇, 그 다음에 물리가 쉬워지는 미적분, R을 활용한 확률론 인문, 초대칭성 물리학 인문, 그 다음에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 그죠? 이렇게 이제 그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 그래서 이제 철학자, 인문학적으로 이제 물리학을 갖다 해석하는 저런 도서도 읽었고, 불멸의 이론, 과학혁명의 구조, 화학으로 이루어진 세상, 질병 정복의 꿈, 뭐 바이오 사이언스, 생체 리듬의 과학, 그 다음에 기하학 캠프, 미적분의 쓸모, 유기전자공학, 그 다음에 수식이 보이는 공학수학, 그 다음에 모드의 알고리즘 위드 파이썬, 그 다음 매트랩으로 배우는 공학수학. 그래서 뭐 아주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교양도서, 화학으로 이루어진 세상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공학수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서적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학생들이 그 공학수학과 같은 전문서적에 대한 부분도 읽은 도서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들이 했던 이제 탐구 활동을 보면은 좀 의미가 있죠. 이제 SIR 모델을 보통 이제 그 의생명과학 분야의 학생들이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동아리에서 하는 활동들을 보면 뭐가 있죠? SIR 모델에서 시간에 따른 SIR의 변화율을 구하고 여기에서 사용된 미분 방정식을 도출하여 가면 재생산 지수를 구함. 이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나타낸 후 다변수 함수 조사 중 알게 된 이변수 함수와 중적분을 시각하여 3차원상의 그래프로 표현하고 n변수 함수와 n 중적분에 대해 추론함.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가면 재생산 지수를 구하는 건 이제 보통 의생명과학 쪽에서 하는데 요거를 갖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나타낸 후 이거를 갖다 이제 중적분을 시각하여 그래프로 나타내 이런 활동들이 이제 바로 융합적인 그러니까 생명과학과 이제 이렇게 컴퓨터, 그래서 정보과학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갖다 수학을 활용을 해서 나타낸 이런 이제 융합적인 탐구 활동을 했죠. 동아리도 뭘 했죠? 동아리도 이제 물리전자공학기초, 그러니까 대학 과정이죠. 동아리에서 물리전자공학기초를 통해 반도체 소재와 열전 효과를 학습하고 반도체 안의 확산 전류식을 피게 법칙에서 유도하고 펠티어, 그 다음 재배 효과를 탐구한 뒤 아두이노 펠티어 소자를 활용하여 온도차와 전류량 관계를 측정하고 보고서를 작성함. 이런 내용이 있죠. 이를 응용해 태양열 라디오를 제작하여 공학연합본업에서 발표함. 이런 내용도 있죠. 그 다음에 자율활동을 보면 이제 스터디 그룹을 조직해 활동하며 다변수 미적분학 강의를 이수하고 파도를 다변수, 파동함수로 해석하고 변화 양성을 편도함수로 분석함. 그 다음 푸비니 정리를 응용하고 다르브 적분으로 정의된 이중 적분을 통해 정리를 증명한 이런 내용들이 있죠. 다변수 미적분학이 마찬가지로 어디죠? 대학 강의였죠. 진로를 보면 이제 멘토링 수업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직접 설계해보고 독학으로 파이썬 프로그램을 통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경험하여 교내 탐구 활동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보안 문제에 대해 고찰하고 기업 데이터 센터를 방문하여 클라우드 환경의 현장을 탐방하고 이런 활동들에 대한 것도 이제 진로 활동이 있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한두 가지의 창시 활동을 갖다 한 내용입니다. 요번에 이제 세특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공학 계열에 있는 세특은 어땠는지를 보시면 이제 지구과학2는 수강 중에 전향력에 관한 수업을 듣고 해석역학에서 비관생계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니까 해석역학이라는 이제 대학 과정에 대한 공부를 했죠. 일반 물리학2에서도 보면 수업 중에 무한 도체 평판과 점자나 사이의 관계를 영상법을 이용하여 구하는 것을 보고 기초 전자기학에서 이제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과정에서 저는 이제 기초 전자기학 같은 이제 도서를 읽고 공부한 과정이 있죠. 영상법이 성립하는 이유 등에 관해 자세히 학습함. 계속 이렇게 이제 전문서적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간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 안내서 잘 읽어보시면은 예비 서울대학교 학생 독서는 기본입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죠? 전문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라는 표현이 있죠.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 안내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전문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전문서적을 읽으라는 이야기겠죠. 또 생명과학2를 보면 신경계에 관한 내용을 수강하며 신경계와 로봇의 연관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아까도 제가 그랬죠. 융합적인 거. 그러니까 아까 이제 기계공학부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생명과학과 기계공학에는 융합적인 내용이 있듯이 공학 같은 경우에 융합적인 내용을 넣으면 제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경계와 로봇의 연관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신경계 작용 원리를 활용한 로봇 제작 및 무선 로봇 제어 기술에 관한 논문 등을 통해 여러 사례를 조사하고 추가적으로 뇌과학을 학습하고자 한국 뇌캠프에 참가한 이런 표현이 있었죠. 미적분,
수열의 합과 극한, 수열의 곱과 극한을 유도해보고 입실론 델타 논법으로 함수의 극한을 증명해보는 과정에서 입실론 델타 리미트 디피니션 1 강의를 수강하며 수열과 함수의 극한의 엄밀한 정의를 이용한 증명을 논리적으로 정리해봄, 이런 표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원 같은 경우에 이제 화학의 발전에 대한 탐구에서 탄소화합물을 기본으로 하는 유기전자 소재의 특징, 활용 분야, 발전 가능성에 대한 주제로 OLED나 유기 방막 트랜지스터 등을 예시로 하여 무기물, 폼팩트의 물리적 한계 극복과 유기 태양 전지를 통한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새 특도 보면 이제 대표적인 거 한 가지씩을 보여드렸지만 대부분이 뭐죠? 고교와 대학의 연계 교육 과정에서 심화된 학습한 과정에 대한 전문서적이나 그렇다고 무슨 아주 깊이 있는 전문서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초 전자학 이야기라든지 또 해석 역학 같은 이런 부분들을 갖다 공부하면서 공부한 과정이 잘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융합적인 거, 그죠? 생명과학과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과 물리라든지 생명과학과 수학이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이 융합적으로 돼서 융합적인 어떤 학습과 탐구를 한 학생들이 입시 결과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학계열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과정에서 심화학습한 과정을 나타내고, 이런 심화학습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이제 융합적인, 그죠? 탐구 주제라든지 깊이 있는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과정에 학문 영역의 탐구를 한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갖다 얻었기에 반드시 이 점들을 갖다 명심하시고 이렇게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시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